자, 한번 봅시다. 이 적분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정적분의 약속이 부정적분의 차인데, 이 부정적분의 차라고 하는 게 왜 이 y는 fx와 x축이 이루는 넓이를 표현을 하게 되는가, 여기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단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좀 보여주면, 그 정석에 보면 연습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 한 칸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1, 2, 3, 4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여기도 한 칸 단위로 쪼개서 여기에 도형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어떻게 보지? 이렇게 생긴 파란색 도형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보셨나요? 여기에서 x축하고 y축, 그 다음 x는 t, y는 t 라는 선을 이렇게 만들면은 얘네로 둘러싸인 이거 하고 도형, 파란색 도형으로 이루어진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를 갖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t를 2분의 1로 설정을 하면은 x는 2분의 1하고 y는 2분의 1을 설정하니까 여기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t의 값에 따라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t의 값에 따라서 변하니까 t에 대한 함수로 생각을 했을 때 st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거든. 되시나요? 그러면은 t가 늘어남에 따라서 얘가 넓이가 점점 커지게 될 텐데, 얘가 넓이가 값들은 점점 이렇게 변화하면서 조금씩 늘어나게 되니까 연속적인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형태로 표현된다는 게 근데 미분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잖아. 그럼 st라고 하는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아는 t의 값이 어디일까?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한번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 값이 이렇게 t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값들이 그냥 어느 정도로 변화할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1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문제는 이런 거예요. 1에서 2 사이를 넘어가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2라고 하는 요 값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지, 혹은 3이라는 값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지, 요걸 보시면 돼요. 보시나요? 자, 한번 1, 2, 3 중에 어디가 미분이 되고 어디가 미분이 안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직관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직관적으로. 원래는 식으로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0에서부터 1 사이에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 사이에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t는 1에서 미분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 한쪽은 들어주세요. 1명, 2명, 3명. 내려주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4명? 오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수가 안 맞네? 한 명이는 뭐야 그게? 어느 쪽이에요? 된다야 안 된다야? 안 된다야 안 된다. 오케이. 2번은 된다. 2번 미분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3은 미분 된다. 미분 된다. 손 들어보세요. 된다. 한 명? 2명? 3명? 안 된다? 오케이. 내려보세요. 혹시 셋 다 된다고 한 사람? 셋 다 안 된다고 한 사람? 셋 다 안 돼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미분 가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감각이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13명이나 있는데, 13명이면은 지금 5x로 선지가 8개니까 평균적으로 1.5명이 맞아줘야 되는데, 찍어도 그게 맞출 수가 있고. 뭐야 그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t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미분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t가 2분의 1이야. 그러면은 함수가 요렇게 생긴 요 박스의 넓이를 st가 표현을 하게 될 텐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t라고 하는 값을 아주 조금 움직이면서 넓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요만큼 요런 식으로 이제 델타 t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 넓이의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되시나요? 근데 그럼 봐봐.
얘가 지금 만들어지는 그 넓이의 변화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선에 비례하게 만들어지지 않겠어?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 선에 비례하게 값이 생기는데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쭉쭉쭉 커지면은 이 선들의 그 길이에 비례를 하게 변화율이 감지가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되시나요? 근데 그럼 t는 1이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좌극한을 관찰하게 되면은 요쪽 선, 요렇게 보라색 길이 요거에 비례를 하게 되겠죠. 이 값의 극한이 얼마니? 값의 극한이 얼마지? 2죠, 2. 근데 오른쪽에선 봐봐. 오른쪽에서는 이 t의 값에 따라서 얘가 넓이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는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럼 요쪽만 늘어나게 되잖아요. 얘는 우극한이 얼마야? 1이죠. 그래서 왼쪽에선 변화율이 2인데 오른쪽에선 변화율이 1이야. 여기서 미분이 될까? 안 되겠죠. 일하는 게 그 하나 두 칸 그렇게 나서.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자 여기 보라색 부분에서 우리 함수를 그 넓이라고 하는 걸 t에 대한 식으로 한번 직접 식으로 세워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었을 때는 이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대수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식이 어떻게 나오니? t제곱. 그쵸, t제곱이죠. 미분하면 뭐가 나오니? 2t가 나오는데 이거 좌극하면 얼마야? 2네요. 그쵸? 되세요? 네. 자, 그럼 오른쪽에서 여기도 식을 하나 세워보면은 자, 요렇게 식이 만들어질 텐데 여기를 t로 잡은 상태니까 이 빨간색 커다란 사각형 넓이 여기는 t제곱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뭘 빼야 되냐면 여기 부분 요거를 빼줘야 되잖니. 네. 얘는 넓이 어떻게 잡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 빼기 1이네. 응. t 빼기 1. 어? 여기가 지금 t인 상태니까 t 빼기 1에 1을 곱하니까 t 빼기 1이네. 그럼 지금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이 상태에서 우리 지금 만들어내는 이 함수의 넓이 이 부분은 식으로 세워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t제곱에서 t 빼기 1 빼니까 t제곱 빼기 t 더하기 1이죠. 됐어? 미분하면 뭐가 나오지? 2t 빼기 1이네. 그럼 1의 좌극하면 얼마야? 1이죠. 미분 안 되네. 되시나요?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2에서도 관찰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2에서는 이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변화율의 좌극한이 얼마겠니? 3인데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변화율의 좌극한이 얼마겠어? 2겠죠? 그럼 미분이 안 되는 거네? 그치?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여기도 봐봐. t는 3일 때는 이 식이 이렇게 왼쪽에서는 이런 모양이야. 그럼 변화율의 좌극한이 얼마지? 변화율의 좌극한이 얼마죠? 이 도형하고 닿아 있는 부분을 봐야지 얘들아. 2죠. 오른쪽에서는 3이네. 여기도 미분 안 되네. 되시나요? 닿아 있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게 값이. 자, 어떻게 보지? 봐봐. 늘려볼게요, t를. 자, 이렇게 가는데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t가 여기서 움직임에 따라서 넓이가 변하는 걸 보면은 요거에 비례해서만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가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여긴 변화율이 상수로 2예요, 그냥. 식 한번 세워봐. 식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갔을 때도 보면은 얘가 결국은 지금 이 도형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을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여기가 이제 변화율을 표현을 하게 되겠죠. 네. 요게 2라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서는 식이 어떻게 생길 거냐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은 요런 모양으로 식이 생겨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이제 요거에 비례해서 표현이 되겠죠. 했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변화율이 3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직관적인 이해가 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t에 대한 식을 세워가지고 그 미분을 직접 해봄으로써 내 직관을 좀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지금 쌤이 여기 하나 세워줬지. t제곱하고 여기 t제곱 빼기 t 더하기 1 요거 세웠잖아. 그럼 요거 말고 이 부분도 세워보고 여기 부분도 세워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되셨나요? 네. 이게 되면 이제 여기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지워도 되나요? 예.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서는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여기 t는 a라는 선이 있고 t는 b라는 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적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이 변수가 바뀌는 거는 사실 정적분 계산할 때 달라지는 점이 없죠. 이렇게 쓰고 나서 개요를 한번 보여줄게. 이게 왜 부정적분의 차로 보이는가에 대한 개요를 보여줄게. 여기 t는 x라는 선을 하나 잡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넓이를 나타내게 되는 이 부분이
x의 움직임에 따라서 넓이가 변하게 되죠. 네. x의 값을 하나 지정을 해주면 이 넓이라고 하는 값이 딱 떨어지게 되는 하나의 함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sx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약속을 하면 자 보세요. sa는 얼마라고 하면 좋겠니? 약속이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싶은 전체 넓이는 sb라고 쓸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되니?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냐면 x가 만약에 이쪽에 있을 때 x가 이쪽에 있을 때하고 이쪽에 있을 때하고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 관찰한다고 하면 넓이의 변화율이 왼쪽이 더 클까요? 오른쪽이 더 클까요? 넓이의 변화율. 네. 이거 뭐야? 왼쪽. 아 왼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게 지금 넓이인데 x라고 하는 값을 여기서 좌우로 움직일 때 하고 이쪽에서 좌우로 움직일 때 하고 넓이라고 하는 게 어느 쪽이 더 변화율이 크겠냐는 거야. 어느 쪽이 더 크니? A쪽. 왼쪽이 더 크죠. 그렇죠? 왼쪽이 더 크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B가 fx가 더 값이 크기 때문이야. 됐니? 왜냐면 넓이의 변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기서 델타 x를 만들어냈을 때 넓이가 여기 요만큼 변하게 되고 그 다음 이쪽은 요만큼 변하게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 넓이의 변화율이 뭐에 비례하나요? 높이를 다른 말로 이제 하면은 H. 응? 함수값에 f를 기준으로 쓰면 함수값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증명할 겁니다 나중에. 지금 개요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다시 말하면 넓이의 변화율 중에 우리 관찰하고 싶은 건 순간 변화율이죠. 순간 변화율. 이 순간 변화율 s'(x가 함수값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식을 어떻게 쓸 수 있겠니? 맞아요. kfx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보시나요?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풀었었던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k가 얼마가 나올 것인가가 되게 자명하게 보이긴 해요. 아까도 보면은 그냥 그 t제곱 같은 경우에 정확화했을 때 2가 나오는 것처럼 이거 얼마 나오겠니? k 이게 1이에요. 1. 정확하게 1이야. 자, 이게 s'(x는 fx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일 거예요. 이따가. 근데 그러면 s'(x가 스몰 fx가 되면 이건 이제 뭘 의미하게 되냐? 스몰 fx의 뭐가 라지 s가 된 거죠? 부정적분. 그렇죠. 스몰 fx의 부정적분이 라지 s가 된 거죠. 되셨나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sb였단 말이야. 근데 sb는 sa가 0이기 때문에 sb 빼기 sa랑 똑같거든? 네. 그럼 이걸 뭐라고 읽을 수 있니? 스몰 fx의 뭐의 차가 된 거야? 부정적분의 차니까 얘를 적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써도 고방.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증명입니다. 증명이 아니고 여기 개요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지점에서 증명해줘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여기 s'(x가 스몰 fx가 정확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만 증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 기억에는 현상이는 요거를 증명을 완벽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번에 발표하지 않았니? 네. 맞지. 좋아. 그래도 한 번 더 들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 증명할 겁니다. 이제 s'(x가 스몰 fx가 정확하게 되는가. 근데 이게 증명 과정이 조금 길고 지루해요. 이 극한 파트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와야 돼서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된 부분 있나요? 괜찮니? 예전에 21살 땐가 2살 땐가 그때 일하던 학원은 이 위에가 다 유리창이었거든. 강의하는 아이들이라고 들어봤어요? 여기도 있는데. 네, 강의하는 아이들이 초창기에 이제 대치동에서 전국으로 뻗어나갈 때 그때 내가 강의하는 아이들에서 수업했었거든. 거기 가면 위에 유리창에 요거 증명이 쭉 적혀있어요. 내가 요거 증명해가지고 그 유리창에다가 보드마커로 적어놨고 지금 가도 있어요. 거기 가면. 자, 한번 봅시다. 증명이니까 적당하게 세팅을 좀 하셔야 돼요. 자, y는 ft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t는 a, 그 다음에 t는 b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t축이죠. ft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a, b에서 연속이고
함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 ft가 있습니다. 네. y는 ft라는 요 곡선하고 그 다음에 x는 t, 그 다음에 x는 t가 아니고 x는 a, x는 b, 그 다음에 t축 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거는 이제 x에 대한 미안 잘못 썼다. x는 a, x는 왜 이렇게 잘못 썼지? t는 a하고 그 다음에 t는 x예요. 아까 설정한 대로 지금 보면은 여기다가 t는 x라는 선을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이 넓이라고 하는 게 이제 x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함수로 표현이 되니까 이 넓이를 sx라고 하자.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세팅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x라고 하는 값은 이제 그 극한을 관찰해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 x는 a부터 b 사이에 있는 값으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 그러면 sa랑 sb는 아까 우리가 세팅했던 것처럼 sa는 얼마지? 0. 0. 그 다음에 sb는 우리가 구하는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s라고 씁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세팅이고 우리는 요 sx라고 하는 요 함수에 대해서 지금 얘 뭘 보고 싶은 거였죠? 뭘 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 함수에 뭐가 뭐인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함수가 있고. 이 함수의 도함수, 다시 말하면 이 함수의 순간 변화율을 보고 싶은 거예요. s라는 함수의 순간 변화율을 보고 싶은데 그럼 순간 변화율이 정의가 어떻게 되죠? 평균 변화의 극한이니까 평균 변화율을 보셔야 돼요. 근데 평균 변화율은 기본적으로 증분으로 세팅이 되니까 이 s라는 함수의 증분을 보셔야 되는데 증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요거에서 sx를 뺀 요게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요걸 보셔야 돼요. 네. 얘를 델타 x로 나누면 그게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잘 보세요. 자, t는 a, t는 b, t는 x가 있을 때 x 플러스 델타 x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요거를 델타 x 잡았을 때 여기가 t는 x 플러스 델타 x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게 s에 x 플러스 델타 x를 넣은 요게 요 빨간색이고, 그쵸? 그냥 거기서 이제 여기를 빼는 거야. 요게 sx거든. 근데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s에 대한 증분은 결국 어디를 표현을 하게 되냐면 이 부분을 표현을 하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되시나요? 델타 x가 0보다 클 때. 그렇죠. 지금 그려놓은 상태는 델타 x가 0보다 클 때야. 오른쪽으로 그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얘는 이제 이 함수의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파란색, 보라색에 해당하는 이 박스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만들어지는 이 빨간색으로 만들어지는 이 박스하고 이 값들 사이에 있게 돼요. 네. 되시나요? 네. 그래서 큰 값 보라색에 해당하는 여기 위치를 라지엠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위치, 여기 높이를 이제 스몰엠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얘는 기본적으로 라지엠 곱하기 델타 x보다는 작거나 같게 표현되고 그러면 스몰엠 곱하기 델타 x보다는 크거나 같게 표현이 되겠죠. 네. 되시나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델타 x가 0보다 클 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네. 자, 이때 스몰엠이랑 라지엠은 어떻게 잡은 건가요? 스몰엠, 라지엠은 여기가 x고 x 더하기 델타. 그러면은 ft가 구간 x부터 x 플러스 델타 x에서 근거가 필요할 거 아니야. 저 스몰엠, 라지엠을 잡을 수 있는가? 왜 잡을 수 있죠? 연속이므로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그쵸, 반드시 최소값과 최대값의 같죠? 왜 같죠? 최대 최소의 정리.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지게 되는 요 최소값을 이제 스몰 m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 여기서 가지게 되는 요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네. 존재성에 대해서 밝힌 상태고요. 이때 부등식이 나왔네. 이제 뭔가 윤곽이 좀 보이죠? 계산의 윤곽이. 델타 x를 나눠주면 델타 x는 0보다 큰 범위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게 돼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게 라지 m하고 스몰 m 사이로 낑기게 되겠죠. 네. 이게 뭘 연산하기 위한 세팅이 지금 다 됐나요, 지금? 샌드위치 정리, 극한의 대소관계죠. 네. S라는 함수는 지금 뭐 수렴하는지 미분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샌드위치 정리 쓸 수 있게 돼요. 이때 델타 X를 어디로 보낼 거냐면 얘는 0으로는 못 보내고요. 이거 0의 우극한만 보낼 수 있는데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이 범위에서의 함수값의 최소값에 해당하는 친구하고 그 범위에서 함수값의 최대값에 해당하는 두 개의 친구가 이 구간이 점점 좁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얘네 두 개의 값이 점점 어떻게 되겠니? 같아지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의 값으로 같아지게 될까요? 네. 여기 높이, 왼쪽 높이가 되겠죠. fx로 같아지게 되겠죠. 네. 따라서 우리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이것도 써줄까요? 따라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 리미트 델타 x가 0에 대해 우극한으로 갈 때 이 넓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평균 변화의 극한을 관찰하면 이게 fx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네. 되시나요? 네. 자, 델타 X가 너 이거 다 적어야 돼. 다 적고 있니? 델타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델타 x가 0보다 작으니까 t는 x 플러스 델타 x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은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넓이를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파란색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넓이가 저렇게 안 나오고 뭐에서 뭘 뺀 거로 나오게 되겠니? 제약은 좀 다르게 나오잖아. X에서 X 더하기 델타 X를 뺀 거. 요걸 뺀 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 이 최대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생길 거고 최소값. 최소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생길 건데, 자 그럼 보라색 부분은 넓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보라색 부분? 라지 m 곱하기? 곱하기 네? 마이너스 델타 델타 X. X. 그렇죠. 델타 x 아니죠. 마이너스 델타 x죠. 왜냐면 델타 x에 지금 음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곱해주고 싶은 건 지금 가로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델타 x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되시나요? 자 그럼 여기는 이 양변을 뭐로 나누면 되겠니? 다 마이너스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x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분자의 위치를 바꿔주는 걸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델타 x가, 자 이번에는 0의 좌극한을 볼 수 있겠고요. 이걸 계산했을 때 이게 라지 m의 좌극한을 보는 거랑 같이 fx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똑같이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 의해서 리미트 델타 x가 0에 대해서 좌극한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평균 변화의 극한이 fx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요거하고 여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나요? 따라서 얘는 좌극한도 fx고 우극한도 fx니까 그냥 극한 자체가 fx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평균 변화의 극한이 fx니까 S 프라임 X는 FX. 그쵸, 스몰 fx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 s는 뭐였죠? s는
SB에서 SA를 뺀 건데 요 S라고 하는 요 친구 자체가 의미하는 게 스몰 fx의 부정적분인데 부정적분의 차가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적분 A부터 B까지 fxg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증명 끝입니다. 길죠. 수원수투에서 하는 증명 중에 얘가 제일 길어요.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이게 1단원부터 쭉 아우르면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극한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여기 뭐가 들어가니? 대소관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극한을 관찰할 때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따로 보게 되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연속 파트 내용 뭐가 나오나요? 최대 최소 정리 나오죠. 네. 3단원의 미분계수 내용 나오죠. S'X, 스몰 fx. 그다음 부정적분 단원에서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내용이 나오죠. 뭐 등등등. 이 전반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이 증명은 어디 하나라도 빵꾸가 좀 뚫리는 내용이라서 몇 번 연습해보고 한번 써보세요. 델타 x가 0보다 작을 때 최대 최소 정리 주고 다시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써야죠. x 더하기 델타 x부터 x까지. 근데 그 델타 x가 0 적을 때 sx에서 sx 더하기 3.0 델타 x? 아니 생각했어. 갑자기 왜 그래? 자, 그래서 이게 종족분과 넓이의 관계고요. 이게 이제 종족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하시고 우리 지금 심화 단계에서 복습하고 있는 중이잖니. 네.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 넓이라고 하는 관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보여줬었던 1부터 3까지 2x 빼기 2dx 한다고 하자.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관찰하게 되냐면 x는 1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x는 3이라고 하는 선을 그렸을 때 높이가 얼마니 여기? 4죠. 네. 넓이 얼마 여기? 4죠. 4죠. 그래서 여기 계산하는 게 4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1차 함수랑 그 다음 2차 함수까지는 거의 대부분 그냥 넓이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뭐 조금 구체적으로 뭐 대칭성을 다루거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지금 말고. 일단은 요 증명은 한번 이해를 좀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시험을 한번 볼 예정이니 연습을 좀 해오도록 하시고 알겠죠?